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망망대해의 환경 속에서 나침반이 없으면 배는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투자 환경 속에서 뚜렷하고 명료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나침반과 같은 돈 오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연일 어려운 시장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돈 오리스탁과 함께 하시면 뚜렷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화 02-3153-15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명료하고 뚜렷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돈 오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관련 키워드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매파적인 파월의 언급, 그 후폭풍에 대한 키워드. 두 번째로는 겨울 난방비 우려에 대한 내용,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자, 매파적인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하락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이게 베어마켓이냐 또 진성 상승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베어마켓의 랠리가 거의 끝자락에 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증권사에서 그리고 투자 전략가들은 또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매파적인 파월 발언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은 또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오르는 종목이 무엇이고 그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인 상승을 하게 될지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월은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때로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상승을 잡겠다라는 뚜렷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그 관련 종목도 알아보고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이제 금융주들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데,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저축은행,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대출 이자 때문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겠죠. 그래서 제2금융권과 그리고 채권 추심을 하는 업체들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푸른저축은행 차트를 보십시오. 7월 중순에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하고 눌림목 이후에 2차 상승이 나타난 겁니다. 자, 1차 상승이 나타났을 때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121선을 돌파하고 구름층 이 상단까지, 왼편에 말하면 구름층 평평한 상단 이 매물대까지 왔다가 그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한 겁니다. 눌림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구름층 하단, 이제 하단에서 지지, 그리고 두 개의 지지죠. 구름층 하단과 61선 지지를 받고 2차 상승이 또 크게 나타났죠. 2차 상승이 나타난 지점을 보시게 되면 여기 241선이라는 이제 저항대가 있는 겁니다. 이 저항대를 넘어서면서 위에 안착을 했는데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푸른저축은행의 단기 상승 목표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 왼편에 구름층 평평한 자리. 이전에 한번 저항대 부딪혔다가 크게 밀렸었죠.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보여드린 바로 여기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저축은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표시한 자리, 이 표시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주은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1금융권에 있는
한국금융지주라든지 KB은행,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금융권에 속한 종목들이 더 상승하는 겁니다. 그만큼 종목에 있어서 이 종목들은 수량이 적어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상승이 좀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종목도 푸른저축은행처럼 1차 상승이 7월 중순에 나왔죠. 7월 중순에 나왔다가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고 또 크게 밀렸죠. 차트는 비슷합니다. 푸른저축은행과 차트는 좀 비슷한 흐름이고요. 자, 푸른저축은행은 전고점을 넘어섰는데 제주은행은 전고점을 넘어서지 않았죠. 이럴 때는 재빠르게 주봉을 살펴봅니다. 자, 주봉을 살펴봤더니 1차적으로는 60주라는 저항이 부딪히고 밀렸고 이번에는 60주 위에 안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주봉에서 봤을 때의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이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 상승이 눌림 이후에 나올 것인지 바로 상승을 이어갈지는 내일 장 상황을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채권 추심과 관련된 고려신용정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신용정보 이 종목은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 대출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채권 추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겁니다. 역시 고려신용정보도 7월 중순에 급등을 했죠. 7월 중순에 급등했고 눌림이 크게 발생한 다음에 61선의 지지를 받고 구름층 상단을 넘어가는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고려신용정보가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구름층 위에 있기 때문에 저항대를 벗어나서 더 갈 수 있는 흐름인데 이제 주봉에서 어디가 저항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전환선이라는 자리가 있죠. 9개 봉의 평균 자리, 전환선이라는 자리를 넘어섰다가 밀린 거죠. 앞으로의 흐름은 뭐냐면 앞으로의 흐름은 주봉에서의 전고점까지 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거래량을 잘 봐야 됩니다. 거래량.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 거래가 많이 발생한 모습이 한 번 더 나와야겠죠. 이틀 연속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오늘의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전고점까지 도달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체라는 겁니다. 주가는 그림자고. 그래서 거래량이 오늘만큼 이상의 그런 거래량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전고점에 13,800원을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는 것,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고려신용정보는 늘 기억을 하고 눌림목에서는 매수 기조로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겨울 난방비 우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겨울 난방비 걱정이 대두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도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죠. 그럼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게 되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겁니다.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 기조가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하락장의 기조 속에서도 한국가스공사는 상승을 이어갔죠. 사실 지난주부터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었고 6거래일 연속 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초가부터 오른다는 거죠. 시초가 시작을 해서 오르는 패턴. 오늘도 시초가는 마이너스 1.96%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국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의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봉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고 주봉을 보게 되면 고점의 형태 3월달 그리고 6월달 고점을 보여줬던 이 고점의 추세, 이 추세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상승 추세 연결선에 부딪혔다가 눌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 상승 공간을 채우는 데까지 상승을 보고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저점에서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겨울철
난방비 상승의 수혜를 제대로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다음 대성에너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대성에너지는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죠. 자, 13,500원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패턴인데요. 자, 대성에너지의 이 저항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항대를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2차 저항대는 여기를 안내 드렸습니다. 1차, 2차 저항대를 다 써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저항대를 써먹었다는 의미는 이제는 두 개의 저항값을 쉽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항대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가는 길에서의 상승을 가로막는 자리. 두 번째로는 연속해서 부딪히게 되면 돌파를 허용하게 되는 자리.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1차 저항대 부딪히고 2차 저항대 부딪히고 밀렸다가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승의 기조를 보일 때 정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일봉상에서는 저항대가 없는 흐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죠. 위쪽으로 이제 저항대가 없는 아주 편한 프리 존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고, 그럼 다음 저항을 본다 그러면 이제 고점을 연결한 추세, 이 추세 연결선을 통해서 세 번째 저항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다 안내드렸고요. 세 번째 저항은 지금 주봉에서 안내드리는 바로 이 자리, 이 상승 공간을 채우는 자리까지의 세 번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천연가스 관련 종목으로 GS2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의 난방을 공급하는 이 회사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괜찮죠. GS2도 마찬가지로 1차 저항과 1차 저항, 그 다음에 2차 저항을 다 뚫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에너지보다는 차트 흐름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이죠.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추세 상단을, 연결 상단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이제 윗꼬리 달리는 눌림목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윗꼬리를 달았다는 거. 윗꼬리 달고 윗꼬리 길게 달고 밀리는 흐름이라서 내일 시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음의 모습으로 내일 바뀌게 된다 그러면 눌림도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음의 모습이 나타나면 눌림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S는 지금 당장 매수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E와 대성에너지는 조금 결이 좀 다르겠네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SK가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했는데요. SK가스도 역시 도시가스 상승의 수혜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시초가는 마이너스 2%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한국가스공사처럼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상승 전환이 됐는데, 자,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240일이라는 저항대를 부딪히고 윗꼬리 달리고 밀렸는데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윗꼬리 없는 깨끗한 양봉을 만들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러한 양봉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 저항대까지 나아가는,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되고 또 2차 저항은 여기가 되죠. 그래서 내일 흐름을 잘 보시면서 SK가스는 시초가에도 잘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또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SK가스가 기술적인 차트 모습에서는 좀 더 좋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는 돈 워리 포트 시간인데요. 돈 워리 포트 시간에서는 지난번에 추천했던 종목들 리뷰를 하고 또 돈 워리포트 공략주 그리고 내일장 전략을 함께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 워리포트 공략주와 더불어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돈 워리포트 공략주 소개에 앞서서 지난번에 추천했던 공략주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돈워리 스탁 시간에 두 종목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두 종목 다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소프트센, 지난주 월요일에 추천했던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데 온라인 코딩 첨삭 교육, 인크레더블 코딩을 론칭을 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코딩과 관련된 수혜 종목을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100만 명 디지털 인재 양성 수혜 전망을 밝혀드렸던 종목입니다. 소프트센이 작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06억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688억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천드린 이 이후에 주가가 지난 금요일 날 197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6.5%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종목은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디선가 막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어느 선행과 막혀 있는데 그 막히게 된 자리가 바로 기준선이라는 자리입니다. 기준선.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는 26개 캔들의 평균 자리죠. 그 이전에는 61선이라는 자리에 저항이 부딪히고 밀렸다가 기준선에서 밀린 겁니다. 기준선 자리가 1960원인데 197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1차 저항에 부딪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률은 6.5%가 나타났고요. 자, 눌림목에서는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래 꼴에 달린 이 저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에서 1,800원대는 또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기준선을 넘어서면서 구름청 상단까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어요.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종목이니까요. 1차적으로는 상승률이 6.5% 나타나서 일단은 수익을 챙겼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2차 상승에서 또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은 지난주 화요일 날 23일 날 추천했던 종목이 이제 대성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대성산업은 대성에너지나 GSE처럼 에너지 종목이라고 안내를 드렸죠. 에너지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석유, 가스 그리고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로 GS 칼텍스의 최대 일반 대리점을 운영하는 그런 에너지 관련 종목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60일이라는 저항대, 61선이라는 저항대, 그리고 구름층 하단이라는 저항, 이 두 개의 저항대를 부딪히면서 밀린 겁니다. 그래서 추천가 대비로 상승률은 4.5% 지금 나타난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덩달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성산업은 또다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93억 나왔는데 1분기만 영업이익이 164억 나왔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200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겨울 난방 수혜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눌림목이 이 자리 241선까지 눌림목이 발생한다면 역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5,000원이 깨지면 2차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상승률이 4.5% 나왔기 때문에 한번 끊어갈 수 있는 자리지만 241선 부근에 오면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월 26일자에 추천드렸던 엠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16,200원의 추천가를 드렸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의 장이었지만 19,200원까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19,200원까지 상승이 나타나면서 윗골이 달리고 밀린 흐름이고요. 자, 이 회사는 SK 관련 종목인데 SK온이라는 SK온의 그런 2차 전지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고 또 SK 쪽의 장비를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SK온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19,200원까지의 상승, 이 상승이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1선이라는 자리에 딱 지지를 받고 있죠. 지지가 확인이 되면 또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때 이제는 구름층 상단까지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 장비와 관련해서 뚜렷한 공급처가 있어서 그와 같은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상승률은 18.5%까지 나타났네요. 그다음에 대성에너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13,500원에 추천드렸던 종목 16,450원까지 상승이 나타나면서 상승률이 21.8% 거의 22% 상승이 나타났는데 자, 눌림목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성에너지가 GSE와 함께 내일 장에서 대성에너지, GSE, 대성산업 세 개의 종목을 유심히 보시고 눌림목이 발생하면 매수할 때 또 겨울철까지 홀딩 전략을 취하면 좋은 또 상승의 흐름을 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돈워리포터 공략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내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그리고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자들과 함께 회동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30일과 31일 연 이틀 동안의 그 회동이 주어질 텐데요. 자,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네옴시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이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참여를 했던 바로 그 종목을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 브랜드 서희 스타일스를 보유한 바로 그 종목인데요. 자, 서희, 바로 서희 건설입니다. 자, 서희 건설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희 건설이 주가 상승이 이제 61선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났다가 눌림목, 그 다음에 또 상승, 또 오늘 하락하면서 눌림목. 근데 눌림목이 발생하긴 했는데 오늘 시가가 얼마였냐면 시가가 1,445원이고 모습은 양봉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양봉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회사가 2분기까지 매출액 7,400억, 영업이익이 1,130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3,300억입니다. 영업이익 1,100억, 2분기까지죠. 근데 이런 추이를 본다고 했을 때에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2,000억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3,300억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서희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건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네옴시티 수혜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인데요. PBR은 0.57, 청산 가치를 할 수 있는 PBR이 0.57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이 1이면은 주식을 청산했을 때 그냥 똔똔이죠. 1이면. 근데 그거보다 반입니다. 0.5밖에 되지 않아요. 청산해도 남는 것이 절반이나 남게 되는 그런 회사고 퍼는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퍼가 2.6밖에 되지 않은 초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1,465원 오늘 종가 전후한 자리에서는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구름축 안으로 들어왔죠. 구름축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박스 상단까지는 1차적으로 갈 수 있고 2차적으로는 120과 240일선 저항까지도 나갈 수 있는 바로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1,46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는 내일장 전략 시간인데요. 자, 내일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협력 관계가 있는 건설 종목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건설과 관련해서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봐야 되겠는데요. 빠르게 네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총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상한가를 달성했고 오늘은 갭상승해서 상승했다가 이제 음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나 그러나 종가를 본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고점 이상에서 자리매김을 해서 내일 또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죠.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연일 이제 신고가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2015년, 7년 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라서 위로 이제 저항이 없죠. 저항이 없어서 좀 편한 상승을 볼 수 있는데 2009년도에는 19,500원이라는 최고점을 갔습니다. 19,500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25,300원. 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미글로벌의 월봉상에서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최고의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거래량. 거래량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또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 오늘의 고점이 19,500원을 넘어서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면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한미글로벌의 내일장 흐름 이런 식으로 양봉을 세우게 되면 또 계속해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로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아특수광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세아특수광 역시 금요일날 상한가를 시연을 하고 이 종목은 이제 갭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양의 흐름을 보여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월봉상에서
월봉상에서 125선이라는 여기 저항값, 125선은 10년 주가의 평균이죠. 10년 주가의 평균 자리가 18,900원인데 18,900원 위에 있습니다. 현재 19,100원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보실 때 이 18,900원, 이 18,900원을 내일과 내일 모레 30일과 31일 18,900원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9월 달에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20일선을 하회하고 31일 날 마감을 하게 되면 좀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그만큼 120일선이라는 이 자리, 18,900원이라는 자리를 이틀 동안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아베스틸 지주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주가 상승이 금요일 날 크게 나타났고, 자, 금요일과 오늘 흐름이 좀 달라졌죠. 금요일은 241선이라는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습니다만 오늘은 241선 위에 안착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241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41선이라는 이 자리, 여기는 1년 주가의 평균이죠. 그것을 하회하고 종가를 형성하게 되면 주가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을 기점을 놓고 거기서 하락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상승으로 전개되는지 바로 내일장이 중요합니다. 내일장의 흐름에 따라서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유신이라는 종목인데요. 유신은 설계감리를 회사이죠. 설계감리회사 유신, 히림, 한국종합기술, 도화엔지니어링 이 사총사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을 하고 오늘은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는데 이 십자형 도지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이 유신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금요일은 장대 양봉을 만들고서 거래량도 급증을 했는데 오늘 주가가 약간의 하락을 하며 거래량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을 줄이면서 다시금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를 추세로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추세 연결선 상단에서 매도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유신은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을 하는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상세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HLB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HLB 그룹에 속한 종목이죠. HLB 글로벌 한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자, 대장주인 HLB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HLB의 흐름을 먼저 보시게 되면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HLB는 9월 달에 종량학회, 유럽에서 열리는 종량학회에 참여를 하게 되죠. HLB뿐만 아니라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에이비온, 그리고 네오이뮨텍,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종량학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HLB는 그 종량학회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고 있죠. 53,000원대까지 상승, 그 다음에 2차 상승,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추세선을 그어놓고 이 추세 상단을 넘어서게 되면 위쪽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패턴이죠. HLB 그룹과 관련해서 HLB 글로벌, HLB 테라피틱스,
모두 다 HLB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HLB 글로벌은 이제 아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점에 지지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매수가는 이제 12,500원에 비중 20%인데요. 이렇게 그어보면 어떻습니까? 저점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죠. 여기서 이제 내일의 흐름을 잘 보도록 합시다. 7,900원이라는 자리, 이 7,900원이라는 이 저점 지지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요, 거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잘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거꾸로 보기로 했습니다. 주가를 거꾸로 보고, 주가가 이제 상승의 기조를 보이는 그런 패턴에서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 이 추세 연결선에 대응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확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적인 차트로 본다 그러면 조금 전에 거꾸로 봤을 때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로 보여졌듯이 이제 저점 지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상승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900원이라는, 오늘은 이제 종가가 7,890원인데 7,900원 위에서 계속 주가가 오르는 그런 패턴을 보여준다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단 121선이라는 검정 실선이 보일 겁니다. 120선이라는 검정 실선이 1월 달부터 여기 보이시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향을 하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 지난 8개월 동안 121선을 부딪히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121선은 강한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에 부딪힐 때는 매도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12,500원이어서 매도 대응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매수가를 잊어버리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매도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121선이 1,100원인데 만 원이 이제 앞자리수가 바뀌는 자리죠. 그래서 9,990원 자리가 현실적인 저항이 되지 않을까. 매수가가 12,500원이지만 20% 정도, 25% 정도 손해는 감수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9,990원에서 매도하는 것이 어떨까. 단 전제 조건은 7,900원 부근에서의 저점 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면은 8,0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시고 궁극적으로는 9,990원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가온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가온칩스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의 어떤 부분이냐? 칩이 들어갔죠. 이름에 칩이 들어가 있는데요. 칩이 들어간 종목이 몇 개가 있어요. 가온칩스가 있고 또 칩스앤메디어 이런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모다이노 칩이 있고 또 텔레칩스가 있고 제 기억력 좋죠. 칩이 들어간 종목이 4종목 더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유튜브 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종목인데요. 가온칩스, 텔레칩스, 모다이노 칩,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거 정도 또 까먹었어요. 칩스앤미디어 이렇게. 자, 칩이라는 이 종목 결국 삼성전자의 3나노, 3나노와 관련된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자, 긍정적인 측면과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죠. 자, 긍정적인 측면은 개발을 했지만 오랜만에 양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가온칩스가 굉장히 괴롭히는 흐름 종목이죠. 왜 괴롭히는 종목이냐면 주가 흐름 보십시오. 2주일 동안에 양의 모습이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갭상승이 나타나면 계속 음으로 빠지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2주일 동안 한 번도 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음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증거죠. 위로 뛰었다가 계속해서 하락시키면서 위로 뛰었다가 또 던져주고 차익 매물을 던지는 이런 패턴이었죠.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양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상장 한 날 5월 20일날짜에 최저가가 28,000원이었어요. 28,000원인데 그 저가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28,000원을 깰 수도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근데 28,000원이 깨졌다고 바로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최저가를 깨는 28,000원을 깨면서 손절을 유도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아마 매수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 28,000원을 깨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 28,000원이라는 최저가를 깨지 않고 오늘 양의 패턴을 보여줬는데 내일 양봉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다 매수 기조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 가온칩스는요. 이 종목은 버리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전저점 28,000원을 깨도 매수요.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매수 형태로서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 역시도 매수 기조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 가온칩스는 어떠한 형태로든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 단기 매도 포인트. 제가 매수가를 안 드렸네. 26,130원에 비중 20%로 사셨네요. 26,130원에. 그러면 이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추세로 대응하십시오. 이렇게. 이전의 고점이 이제 28,950원. 다음 상승이 나타났을 때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24,500원부터 25,000원 사이. 그러니까 좀 더 매수를 하세요. 내일 개파락에도 매수하시고 갭상승에도 매수하시고 매수 기조로 가시고 매도 포인트는 24,500원과 24,500원부터 25,000원 사이 그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로 문의가 들어온 R서포트라는 종목인데요. 자, R서포트는 대표적인 비대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죠. R서포트는 ECS와 링네트 이 삼총사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R서포트는 수익성이 굉장히 괜찮죠. 작년도 영업이익이 175억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2,300억. 근데 올해는 좀 부진합니다. 왜 올해 부진합니까? 작년이 굉장히 좋았죠. 비대면 관련해서 원격 소프트웨어 관련을 해서 지원했던 종목이라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급증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부진하죠. 이제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이 좀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바로 이 구름층 하단이라는 자리, 이 자리, 여기까지 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매수 관점을 봅니다. 그래서 R서포트는 현재 자리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저도 지금 메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봉상에서 121선이 하향을 하고 있죠. 하향을 하면서 구름층 상단, 바로 여기에 저항이 있고, 자, 구름층 하단이라는 자리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저는 약한 저항으로 봅니다. 혹시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바라보고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구름층 상단과 그리고 이 121선이 만나는 자리, 바로 여기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도 자리인데요. 자, 매수가가 8,700원의 비중이 30%네요.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만 4,5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요. 자, 121선이 현재 5,250원 자리인데 5,200원과 5,250원 사이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거기서는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R서포트 저항대가 이제 121선 저항대가 있고,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연결했을 때도 역시 121선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층 상단이란 자리, 이 세 개의 저항대가 일봉상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저항대를 바로 뚫고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더 낮추시고요. 평단을 낮추셔서 현실적으로 5,200원과 5,250원 사이의 주가가 왔을 때 거기서 매도 대응하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에 대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삼성물산이고요. 네. 매수가는 13만 3천 원인데요. 13만 3천 원이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20%가 조금 넘는데 20%입니다. 20%요? 네네. 네, 삼성물산 봐드리도 하겠는데요. 네. 삼성물산이 어느 부분에서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이게 산지가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한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1년 정도요? 네네. 1년 정도 되셨는데 13만 3천 원. 최근에 12만 5천 원대 왔을 때도
매도를 못 하셨죠? 아, 조금 더 수면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네. 자, 네. 삼성물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 회사의 실적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나왔는데 네.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1조 1천억 나왔으니까 네네. 상당히 영업이익이 괜찮죠. 네. 그러면 이 정도를 봤을 때의 적정 시가총액은 30조 정도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삼성물산이 네옴시티의 수혜 종목이죠. 네네. 삼성물산은 네옴시티 수혜 종목인데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은 그만큼 이제 주가 지수 연관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어디서 지지를 받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을 보니까 예. 주봉을 보니까 이 60주선이라는 자리, 60주선이 1년 하고도 2개월의 네. 평균 자리인데 그 자리가 11만 8천 원. 바로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네요. 네. 삼성물산은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아, 지금 추가했어야 되겠습니까? 네, 두 가지 네.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네. 오늘 이제 아랫꼬리를 이렇게 달았잖아요. 네.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을 하면서 주봉에서 60주선 지지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네네. 11만 9천 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예, 예. 자, 상승을 할 때 네.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예, 예. 이 차트 보이시죠? 네네. 이제는 12만 5,500원, 그 다음에 고점이 12만 4천 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네. 여기서는 한번 매도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12만 2천 원. 예, 그 자리가 얼마냐면은 네. 12만 2,500원부터 네. 12만 3천 원 사이예요. 네. 예, 그 자리가 오게 되면 좀 정리를 하시고요. 아, 예, 예. 현재 13만 3천 원이니까 네. 12만 원 이하에서 조금 더 비중 실어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네네. 평균 단가가 아마 12만 2천 원 언더가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12만 2,500원부터 예. 12만 3천 원 그 사이에 오게 네. 되면 꼭 매도로 네.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문자군요. 문자로 문의 들어온 종목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 4만 7천 원에 비중 15%네요. 자, 하나솔루션. 자, 하나 계열에서 이제 방산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3청사죠. 하나와 관련해서는. 자, 이 세 종목이 계속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방산과 관련해서 폴란드의 K2, K9 자주포 판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는데 자, 매수가가 4만 7천 원 15%. 이제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서 끊어가야 될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봉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끊어야 될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봉에는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주봉에서 저항대를 다 넘어섰죠. 아주 긍정적이죠. 구름천 상단이라는 저항대를 넘어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분명히 저항대거든요. 이게 저항대이기 때문에 2주 전에 한번 음을 보였죠. 음의 모습이. 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바로 이 저항을 의식한 겁니다. 근데 저항을 의식하고 눌림목이 짧게 발생했다가 추가 상승이 나온 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계약이 굉장히 대형 계약이 터졌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계약이 터지면서 거래가 크게 발생했다는 것. 이 거래량이 실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항을 뚫는 데 필요한 요소는 거래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거래가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 저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해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의 상승을 가로막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거래량이 늘면은 돌파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자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항을 형성했다가 그 다음 주에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저항대를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 다음 월봉을 봐야죠. 자, 월봉을 보니까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저항이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전고점이죠. 전고점. 2021년도에 갔던 전고점. 바로
거기까지 바라보고 대응하십시오. 쉽사리 매도하지 마시고 전고점이 2021년도 바로 여기 고점, 그 고점이 5만 1,000원대, 5만 1,000원대 넘어섰죠. 그다음에 전고점이 5만 8,000원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형 계약이 터진 데다가 실적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최고가를 도전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자로 상담 들어온 종목이 RF셈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RF셈 이 종목은요, 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인데요. 역시 칩 관련 종목입니다. 자, 칩4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죠. 칩4 가온 칩스, 칩스앤 미디어, 그 다음에 또 까먹었어. 또 뭐죠? 모다이노 칩, 그 다음에 칩이 들어간 텔레 칩스,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죠. 칩4. 사실 RF셈이도 칩이 들어가야 될 칩과 관련된 종목이죠. 자, 세미가 이제 반도체의 의미니까요. RF셈이 매수가가 4,135원, 그리고 비중이 40%인데요. 자,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 그리고 올해 1월 달까지 상승이 크게 나타났네요. 11,500원 상승이 나타났다가 윗골이 달린 모습이 나타났죠. 고점에서 윗골이 길게 달리면 저는 탈출 신호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거의 탈출 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가를 크게 밀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이 매집의 패턴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매집의 패턴 속에서 한 번 더 주가를 밑으로 빼면서 손절을 유도한 흐름이 나타났네요. 3,500원부터 4,000원대까지 그 주가 흐름이 잘 나타났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뺐죠. 그것은 이제 손절을 유도하는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손절을 유도하면서 들어 올렸으니 여기서 2,700원대까지 빠졌을 때 개인들의 손절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타났으니 그 전에 손절한 개인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했겠죠. 그 다음에 장대 연봉 8월 4일자에 상한가를 시연했네요. 상한가를 시연하고 눌림목이 발생했는데 상한가를 시연한 저가를 깨지 않고 상승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4,100원대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제 현실적인 매도 목표를 잡을 때 바로 이렇게 잡으십시오. 기준선 부근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자리가 4,350원부터 4,400원. 단기적인 매도 포인트는 4350부터 4400입니다. 그 자리에 오게 되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요즘은 상승이 나타나도 급반락 이렇게 하락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1차 그런 매도 저항대에서 단기적으로 끊어갈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전화로 문의가 들어왔네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넥슨 게임즈. 예,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 2만 원이고 예. 비중은 30%입니다. 아, 비중 30%고요. 네, 8월 25일 날 뭐가 신작 발표한다고 그래서 그때 매수를 했는데 다음 날부터 계속 떨어지네요. 아, 2만 원대 그러니까 최근에 사셨네요. 예. 자, 넥슨 8월 게임즈 25일 날 신작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쯤에서 매수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서부터 계속 그 하락을 하네요. 네.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네. 지난 금요일자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약간의 악재가 터졌었죠. 그거 아시나요? 예, 뭐 위작인가, 약간 이렇게 뭘 좀 딴 거한테서 모방을 했다든가 그런 악재가 터진 것 같아요. 예. 금요일 날 악재 저도 내용을 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게임 히트2라는 게임 있잖아요. 예. 그 게임에 대해서 이용한 사람들이 좀 혹평을 했어요. 이용자들이 혹평하고 이제 비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금요일자부터 하락을 했고 그런데 매출 부분에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구글에서. 이용자들의 혹평이 나타나고 있지만 매출은 구글 3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뭐니 해도 매출이 중요한 겁니다. 이용자들이 혹평을 해도 예. 매출이 좋게 나타나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넥스게임즈가 지금 이제 손해가 한 15% 나고 있나요? 네네네. 아, 15% 나고 있죠? 예. 넥스게임즈 대응법 잘 안내를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네. 자, 2만 원대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 예. 오늘 종가가 16,450원, 16,450원. 예, 현재 위치를 보시게 되면요. 차트 보이시나요? 네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한번 연결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왔죠? 아, 예, 예. 이렇게. 그렇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상승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내일 있죠. 내일 네. 추가적인 하락이 2, 3% 나타나지 않고 네네. 오늘 저가에서 이제 저가가 이제 16,150원인데 네. 저가 16,150원과 16,500원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저점을 테스트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럼 또 추가 매수도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죠. 자, 이 종목 오늘 외국인이 31억을 샀어요. 아, 저가에서 베팅이 들어갔죠. 네. 저가 베팅이 들어갔다는 거. 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오늘 매수한 것들을 차익 실현할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거, 이 기술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기관과 외국인들로 다 이렇게 대응을 해요. 아,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했을 때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자기들도 이런 기술적으로 대응할 자리를 보고 매수를 하거든요. 네네. 외국인도 바로 이 자리를 보고 매수 참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그러면 어디까지 나타날까? 네네. 대응할 매도 대응 가격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18,800원부터 19,500원 사이예요. 아, 그러니까 매수가를 좀 더 낮추시는 게 좋겠죠. 아, 예, 예. 평단을 17,000원 초반대까지 한번 낮춰보시고 네네. 매도 목표를 18,800원부터 19,000원 사이로 18,800원부터 19,000원 사이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네요. 모트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 종목인데요. 자, 모트렉스 이 종목은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저평가 종목이죠.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350억 나왔고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00억 나왔습니다. 200억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2,900억이니까요. 저평가 종목이죠. 자,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6월 달에 25,900원까지 큰 상승이 나타났는데 윗골이 달면서 장대 음봉이 나타났죠. 윗골이 달린 양봉, 긴 윗골이 양봉이 나타나도 탈출 신호.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이 나타나도 역시 탈출 신호라고 말씀드렸죠. RF 세미와 차트 비슷한 차트고 모트렉스 마찬가지고 탈출 신호가 나타나면서 급락이 나타났죠. 급락이 나타난 이후에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매집 형태가 보여주고 있네요. 한 2달간 매집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가가 11,800원, 비중이 40%. 비중을 늘리면서 추가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네요. 11,800원, 현재가 11,900원이니까 수익 상황입니다. 매수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11,800원에 매수하셨다면 지금 자리가 중요하죠.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구름초근으로 막 진입한 그런 자리입니다. 모트렉스 잘 사셨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특히나 수익성이 나오는 종목이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코리아 FT도 있고 이 모트렉스, 그다음에 유비벨럭스 여러 종목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수익 종목은 수익 잘 내는 종목은 이제 모트렉스, 유비벨럭스, 코리아 FT 이런 종목은 수익이 뒷받침되는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는 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박스 전략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박스 전략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놓고 대응해 볼 만합니다.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매수 주체를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이 2억 6천원을 담았네요. 외국인이 저가에 매수 성공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는 전제하에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저항 매도가는 1차 저항 매도가는 12,900원, 2차 저항대는 14,400원.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1차 저항 매도가는 12,900원, 2차 저항 매도가는 14,4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가 25,500원, 비중이 10%네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그룹주 가운데서 삼성이 잘 나타난 그런 종목이죠. 왜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상승을 잘 나타냈을까요? 삼성전자와 좀 결이 다르죠.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산 흔적이 있고 그리고 재고 때문에 힘듭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와 관련해서 재고가 늘어난 그런 흔적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뭡니까? 플랜트 종목이죠. 플랜트 종목이라서 네옴시티 수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 건설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좀 더 결이 다른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5천억 나왔고 1분기 1,700억. 이런 기조라고 한다 그러면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6천억이 넘겠죠. 근데 시가총액이 4조 6천억이니까 저평가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241선 저항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241선 저항이 23,400원. 오늘 정가가 23,500원입니다. 그러니까 241선 저항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바로 이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25,500원부터 25,700원까지. 매수가가 25,500원이니까 충분히 더 수익을 내실 수가 있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25,500원부터 26,000원까지 넉넉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500원 목표가 제시 드립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궁금하신 분은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케이카요. 케이카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32,500원에 25%요. 32,500원이군요. 네네. 매수가가 좀 높은데요. 네. 상장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대 매수하셨나요? 제가 주식을 모르고 네. 방송에서 추천해주는 대로 사버렸어요. 4만 원 보라 그래가지고. 4만 원 목표가를 보고. 네. 그리고 계속 추매를 한 2번, 3번 했어요. 추매를 했는데도 매수가격이 32,500원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러시군요.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스트레스가. 네,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예. 더 추가 매수하기도 힘드시죠? 추매는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저기 물려 있어서 겁이 나가지고요. 겁이 나시죠? 네. 예.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격대를 알려드릴 텐데요. 물론 단기요? 중장기로도 매력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케이카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종목을 이제 누가 이제 많이 사는가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요즘에 기조가 조금 상승하려 치면은 매도로 돌변하거든요. 네, 그건 아시죠? 네. 최근에도 주가가 24,000원대까지 왔는데 금방 또 하락으로 돌변하잖아요. 24,000원까지 8월 초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좀 근데 8월 초에 오래됐거든요. 이제 상승이 나타났던 것은 이제
중고차의 판매 비중이 늘어날 것이 기대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차량 침수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예. 차량 침수가 많이 일어나서 이제 중고차의 그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되는 것은 뭐냐면 침수차가 시장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나올 수가 있는데 K카는 믿음이 있는 거죠. K카에 대한 믿음. 이 회사는 침수차를 중고차로 팔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조 때문에 상승이 나타났는데 시청자님께 제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연기금 있죠. 기관. 네네. 네, 기관 중에 연기금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네.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죠. 네. 바닥이라 인식하면서 연기금이 사는데 최근 한 달간 거의 90억을 샀어요. 연기금은요. 계속 매수한 이거를 한 번에 털고 나가지는 못해요. 이 90억이라는 자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1, 2주 사이에 이걸 다 매도하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성향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기금은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최근에 24,000원까지 상승할 때 보게 되면 여기 위로 보이는 검정 실선 보이시죠? 네. 이 검정 실선이 121선이에요. 121선. 여기가 이제 1년 주가의 평균 자리거든요. 1년 주가의 평균 자리까지 안 왔잖아요. 그렇죠? 네, 안 왔어요. 예, 그 저항대가 좀 강한 저항대인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저항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고는 싶으나 또 빠질까봐 근데 무서워요. 또 빠질까봐 염려돼서 매수를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측면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한 달 동안 이 구간에서 연기금이 샀어요. 네. 그 연기금의 매수 평단이 얼마인 줄 아세요? 21,000원부터 22,000원이에요. 네. 그 연기금 지금 손해보고 있죠? 네. 그럼 얘네들이 손해보고 나갈까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21,0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시라고요. 예. 21,000원 이하에서는 21,000원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해. 그렇죠. 몇 프로, 자, 몇 프로 정도 제가 할까요? 매수할 그 자리를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이렇게 이 자리로요. 이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박스. 이 박스의 자리 얼마냐면 24,000원부터 29,000원이에요. 아시겠죠? 난 얼마 때까지 막 내려갔었어요. 네, 그렇죠. 최근에 그랬죠. 근데 그 아래로 가긴 힘들어요. 24,000원부터 29,000원 그 사이에 오게 되면 매수를 하세요. 매수를 하셔서 매를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목표가가 얼마게요? 여기. 이렇게 이 자리 얼마예요? 한 6,000원 정도요? 네, 24,000원 정도. 목표가를 24,000원 정도로 잡으세요. 그럼 몇 프로 정도나 추매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매수하지 마시고요. 매수가 32,500원인데 매수가를 뭐 24,000원 이하로 낮추시면 좋긴 한데요. 최대한 25,000원 이하로 좀 낮추세요. 최대한. 네, 25,000원 이하로 낮추시고 25,000원으로 낮추고 24,000원 부근이 보이게 되면 네. 조금 손해라도 정리하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24,000원에 전량 매도요? 그렇죠. 전량 매도하세요. 전량 매도하셔야 돼요. 왜? 네. 241선의 네, 저항은 알았습니다. 굉장히 강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네.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연기금도 계속 매도를 할 거예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K카는 그렇게 대응하셔서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경남 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경남 스틸 이 종목은 이제 철강 관련 종목이고요. 이제 정치인 홍준표 관련 종목이기도 했죠. 매수가가 4,155원에 비중이 50%네요. 한때 최근에 4,500원대까지 왔는데 여기서 매도 대응을 못 하셨을까요? 그 전에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이 121선 왔을 때 매도 대응하시는 것이 정석이었죠. 여기서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자, 눌림목이 발생했죠. 61선 지지받고 있죠. 다음 상승할 때 또다시 여기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은 3세판이에요. 두 번째도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저항 자리 오게 되면 또 눌림목 위에
세 번째는 돌파 이렇게 봅니다. 저는 3세판이 돌파로 보고 두 번째도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4,100원대인데 4,000원짜리가 보이게 되면 매도 대응이 좋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손해라도 정리하시고요.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면 3,500원대에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시고 4,000원짜리, 4,000원, 앞자리 4,000원이 보이면 거기서 매도 대응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워넷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파워넷. 자, 이 종목도 경남 스틸과 차트가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앞에 보여드렸던 경남 스틸과 차트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1선 저항에 딱 부딪히고 눌림목 자리도 똑같이 나타났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봐야 되죠. 차트의 흐름상 이렇게 구름층 상단과 120선 사이 이 안에 들어올 때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매수가가 5,570원부터 5,570원, 비중이 10%인데 비중을 좀 늘리셔서 평단을 낮추시는 게 좋겠죠. 평단을 좀 낮추십시오. 저는 이제 매도 목표가 안내를 드릴게요. 매도 목표가는 4350부터 4550, 4350부터 4550 이 사이에 오게 되면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도에 매출액 2천억, 영업이익 55억, 자, 시가총액 700억인데 약간의 이제 저평가라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로 흐름 보십시오. 구름층 안으로 들어와서 구름층 바닥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저는 파워넷 저도 지금 매물을 하는 것은 매수 적절한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정해놓고 구름층 하단에서 매수, 그리고 구름층 상단에서는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석유. 문의 잘 주셨습니다. 한국석유. 자, 왜 문의를 잘 줬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가가 13,000원, 비중이 5%네요. 오늘 종가가 13,000원이었습니다. 자, 한국석유 거래량이 실체라고 했죠. 주가는 그림자.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고 그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장대 연봉이 나왔는데 4일간 횡보를 하고 있죠. 이런 패턴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 3개월 동안 121선을 부딪히지 않았죠. 자, 이 종목은요. 에너지 종목을 같이 보세요. 제가 추천드렸던 대성에너지 또는 GSE, 대성 산업 이런 종목과 궤를 같이 하는 패턴이고요. 한국석유는 241선 이 저항 때 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1차 저항은 13,900원, 2차 저항은 14,400원. 그래서 수익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국석유 꼭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문의 들어온 종목 진매트릭스. 자, 진매트릭스가 7월 중순까지 1,250원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타났던 것은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수혜 종목으로 알려지면서죠. 근데 원숭이 두창 수혜 종목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기대치 때문에 상승이 나타난 겁니다. 자,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매출의 이익을 본 종목이 국내 기업 중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탈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고점이라고 인식되는 자리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윗골이 달린 음봉은 탈출 전략이라고 안내를 드렸죠. 두 번이나 그런 패턴을 보여줬네요. 매수가 이제 14,500원인데 여기서 매도하기 힘드셨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전에 저한테 문의를 주셨다면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타났을 때 탈출하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손해가 30%, 40% 나더라도 탈출하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렸겠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하라는 말씀도 드리기가 힘듭니다. 자, 저점을 연결한 추세를 보십시다. 저점이 조금 남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십시오. 121선을 회복하는 그런 상승의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 하단까지도 오지도 않고 상승 기조로 돌릴 것이요. 하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이 하단 지지에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더 하락이 나타난다면 6,000원대 초반에는 매수를 하시면 좋습니다. 과감하게 더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시고요. 매도 목표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7,600원부터 8,000원 사이인데 왜 그 자리를 매도 목표로 잡냐면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여기에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 6,000원 초반은 매수 자리 추가 매수하시고 여기 7,500원부터 8,000원 자리는 매도 목표로 잡아야 될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상담이 필요한 정보가 또 내일 또 제가 이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종목에 대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시간 상담은 노란톡방에서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또 여러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고요.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은 내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서도 기회를 찾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ETF 전략도 세우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ETF 전략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ETF 전략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지속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